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선거법에 이어서 이번에도 징역형을 선고했으면 몰아치기로 해서 이재명을 아예 끝장낼 수 있었는데 정말로 아쉽기는 합니다. 이재명은 재판 후 의기양양하게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한숨 돌린 것에 불과합니다.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원스트라이크 원볼일 뿐입니다. 우선 오늘 재판은 너무 기가 차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재판이었죠. 이재명이 위정을 교사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성이 스스로 위정죄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정을 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고 변론 요지서까지 전달했던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고 사실은 사실 확인까지는 판사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런 행위가 통상의 변론에 해당한다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증인을 회유해서 재판정에 데려올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항소심에서는 재판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정하였다고 판단해서 김진성에게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는 위정교사의 범위 그러니까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본인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마냥 즐거워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아마 무죄가 나온 데 대해서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재판 내내 웃고 있었다고 하니까 미리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항소심에서도 안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눈에 보이는 정치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판사는 연수원 시절부터 좌파 성향이 두드러졌고 또 지금은 전국 법관회의 부회장까지 맡고 있을 정도로 확실한 좌파 성향 판사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재판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국민 눈높이와는 전혀 동떨어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진성 씨가 위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그 자체도 지금 개운치 못할 것입니다. 2심을 낙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1심 선고가 항소심까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마지막 상고심이 남아 있습니다. 항소심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뇌피셜이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이번 판결을 납득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모두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번 항소심 이번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그렇게 흔쾌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뭐 좌파 민주당 지지자들은 모르겠지만 뭐 중도층의 인사들도 흔쾌히 납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난 총선 공천에서 친명 횡재 공천을 했죠. 그런데 이번 재판은 좌파 횡재, 유권 무죄 이런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 어떻게 위정범이 유죄인데 위정교사범이 무죄입니까? 권력을 가진 이재명은 무죄고 권력이 없는 김진성은 유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죽은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엉뚱한 판결이라서 이재명 본인도 마냥 웃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항소심이 선고될 때까지 안하무인격으로 자기만 세상에 떳떳한 척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이재명의 꼴을 더 봐줘야 된다. 그 부분이 이제 영 마음에 걸릴 뿐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부터 벌써 던져야 됩니다. 최종 심판은 대법원 상고심이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법관 구성비는 11대2로 보수 대법관이 압도적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무죄로 뒤바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권순일처럼 거래가 가능한 대법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대법관 구성비가 너무나도 압도적입니다. 또 이재명과 관련한 재판도 지금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달만 해도 지금 아직 3건이 남아 있습니다. 28일에는 김인섭 씨, 그러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허가방으로 불렸던, 그래서 성남시와 로비를 해서 온갖 허가를 따갔다는 그 김인섭 씨의
백현동 개발 로비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로비를 인정해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의 선거법, 그러니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 이재명의 선거법 백현동 관련 혐의는 더 이상 항소심에서 다룰 필요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의 백현동 개발 의혹 재판은 심리도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상 유죄를 선고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재명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200억 원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인섭 씨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런 이재명의 배임 혐의의 치명적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8일 같은 날이죠. 같은 날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의 정치자금법 및 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심 공판이 끝나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면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겠죠. 김용은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에게 남욱 등으로부터 받은 돈 8억 6천만 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김용과 공범으로 며칠 전 고발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용이 이제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선고되면 이재명 역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김용이 대선 자금으로 거액을 사용했다면 이재명이 몰랐다고 보면 그게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이재명은 얼마 전 김용 변호인단의 단톡방에 가입해서 김용의 재판 내용을 파악하고 또 김용 변호사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변론해라, 저렇게 변론해라, 그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인 29일입니다. 29일에는 이화영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외국환 관리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화영이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이화영 재판부에서 800만 불,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해서 북한으로 넘겨진 800만 불의 성격을 확정시키고 나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화영의 변호인 측에서 지난 20일 날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내역이 새로운 것이 발견됐다면서 변론 재개를 요구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선고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본인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이제 12월 2일 마지막 준비기일을 끝으로 본격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재명의 저승사자라고 그러죠.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형사 11부 부장판사가 내년 2월에 수원지법을 떠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진우 판사가 떠맡은 이재명의 경기도 법카 불법 사용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는 압수수색 전표 등을 아마도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압수수색 전표를 한 장 한 장 일일이 확인하겠다,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상당 시일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 33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재판부가 지금 병합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죠.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신 도시개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불법 후원금 사건, 이런 사건들은 아마 내년에는 분리심사되거나 아예 재판부 재배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의 속도가 붙게 되겠죠. 내년 2월 법관 인사이동 때 김동연 판사도 이동 대상입니다. 김동연 본인은 이미 중앙지법을 떠나겠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교체될 것입니다. 이미 교체 기간이 2년이 지났는데다가 본인이 인사이동 대상이고 또 본인도 희망하는 만큼 자리를 옮기게 될 것입니다. 잡범들이 우글거리는 어디 구석자리에 확 처박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김동연이 이동하고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복잡하고 덩치 큰 재판을 모두 떠안아서 병합해서 계속 재판을 하겠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마침 검찰도 분리심리를 지금 요구해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4건의 사건의 혐의만 해도 배임, 이해충돌 방지법, 그리고 옛 부패방지법, 제3자 뇌물, 범죄 수익 은닉, 이렇게 모두 6개 혐의나 됩니다. 한 군데의 재판부가 병합해서 계속할 경우 아마 앞으로 5년 내로 1심 선고가 내려질지조차 가늠할 수 없을 그 정도 재판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위례신도시 개발비
개발 비리 심리만 지금 마무리됐고 이제 겨우 대장동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백현동과 성남FC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백현동과 성남FC는 다른 재판부로 넘기거나 분리심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더욱더 안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위정교사 재판에서 한숨 돌린 이재명은 이제부터 대통령 탄핵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을 노리면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지만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지죠.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 국민의힘 8명이 이탈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고 또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다음 대선까지 버텨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 항소심 그리고 대북 송금 재판 등이 계속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선거법은 뒤집어야 하고 또 위정교사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지켜야 되죠. 둘 다 만만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은 본 재판이 시작돼 봐야 알겠지만 신진우 부장판사가 남아있는다면 굉장히 속도를 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정평이 나 있는 신진우 판사가 인사에서 만약에 제외된다면 내년 내로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김동현의 어이없는 판결로 이재명이 한숨 돌리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바구음을 웃을 수 있는 처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실망하시지는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